횡격막과 뇌척수액 생각보다 밀접한 관계. 횡격막과 뇌척수액은 우리 몸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흥미로운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횡격막 호흡의 중심. 횡격막은 가슴과 배를 나누는 근육으로 호흡 시 폐를 확장시키고 수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고 빼는 것처럼 횡격막의 상하 운동이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호흡 과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뇌척수액과 뇌의 보호막.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무색 투명한 액체입니다. 뇌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며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뇌척수액은 뇌실에서 생성되어 뇌와 척수를 순환하며 뇌척수액의 흐름은 뇌의 건강한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뇌척수액 순환. 횡격막과 뇌척수액의 연결. 횡격막과 뇌척수액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호흡과 뇌척수액 순환. 횡격막의 운동은 보갑 변화를 일으키고 이는 뇌척수액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뇌척수액의 순환을 촉진하여 뇌의 긴장을 완화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자율신경계.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횡격막이 긴장하고 호흡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뇌척수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두통이나 불안감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이완 기법을 통해 횡격막을 이완시키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하고 뇌척수액의 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개천골요법은 뇌척수액의 흐름을 조절하여 신체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대체 의학입니다. 이 치료법에서는 횡격막의 움직임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 조직의 미세한 움직임을 활용하여 뇌척수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횡격막과 뇌척수액은 우리 몸의 건강 유지를 위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고 느린 호흡을 통해 횡격막을 이완시키고 뇌척수액의 순환을 촉진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뇌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뼈는 마치 하나의 뼈처럼 보이지만 사실 23개의 뼈가 서로 결합되어 각기 다르지만 한 몸처럼 움직인다. 해부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뒤통수뼈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뒤통수뼈는 목구멍 앞쪽까지 나와 있고 나비뼈와 유리연골 결합면을 이루어 관절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비뼈와 뒤통수뼈의 경합면에는 오장육부와 연결된 장갑막이 고정되고 인체 전체의 근육 라인이 고정되는 지점도 뒤통수뼈에 있기 때문이다. 머리뼈들은 서로 정교하게 맞춰진 움직임을 가진다. 이 움직임은 해부학 구조 관점에서 인체 모든 조직 활동에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머리뼈에 의해서 오장육부 모두 고유한 리듬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머리뼈들의 움직임을 치료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윌리엄 서덜런드라는 정골의사이다. 처음으로 인간의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 생명력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감각적인 촉진과 그의 해부 생리학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개념과 치료 방안을 발전시켰으며 치유의 많은 분야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는데 대표적인 치료법이 두개천골요법 CST이다. 해부학 시간에 의학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머리뼈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배운다. 그러나 머리뼈가 만나는 봉합의 형태를 보면 움직임에 따라 모양새가 다른 형태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봉합면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굳이 다른 형태의 봉합면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나비뼈를 중심으로 머리뼈들마다의 개별적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봉합면이 필요한 것이다. 머리뼈의 봉합들을 움직이도록 하는 나비뼈의 날개짓은 전문 용어로 굴곡과 신전의 움직임이라고 말하며 인체 전체의 근막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 나비뼈의 날개짓의 고유한 리듬에 맞춰 모든 결합 조직들은 운동성을 가지며 인간의 생명력을 추진한다. 나비뼈는 척추와 뇌를 연결하는 척수가 통과하는 뒤통수뼈와 결합하여 두개천골의 리듬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통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빨리 감지하고 긴장하는 곳이 바로 눈과 귀, 코와 입이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관장하는 이목구비는 모두 나비뼈와 연결되어 있는 감각기관이다. 해부학적으로 나비뼈는 뇌바닥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나비뼈의 움직임은 꼬리 쪽으로 내려가는 도르래 움직임을 한다. 에 따라 그 위에 있는 뇌 실질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나비뼈에 긴장이나 틀어짐이 발생하면 지탱하고 있는 뇌 전두엽과 시상하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정골의학에서는 말하고 있다. 정골의사인 서덜랜드는 나비뼈의 날개짓을 생명호흡이라 하고 조직과 세포 속에 존재하는 내재된 힘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인체 시스템은 통합적인 기능을 하며 구조와 기능들이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스스로 치료하고 조절하고 통합하여 시스템적인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머리의 8개의 뼈가 나비뼈를 기준으로 리드미컬하게 상호 의존적인 움직임 모빌러티과 리듬 모틸리티를 이루어 호흡을 유지하며 이때 뇌척수막 안에 뇌척수액이 생명호흡을 실어나르는 최초의 수용자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다른 정골의사 랜돌프 스톤은 뇌척수액이 생명에너지 방사를 위한 액체 전달자라고 설명했다. 인간은 횡격막에 의한 호흡을 하고 호흡 시 인체의 모든 조직이 호흡을 따라 움직이도록 모빌러티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각 장기마다 자체적인 리듬 모틸리티를 가지고 있다. 시스템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듯 소우주인 인간도 그에 맞는 움직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인체는 횡격막 호흡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머리뼈 호흡이 일어나는데 이때 뇌척수액은 머리 쪽으로 올라가고 화를 위한 체액이며 뇌에 영향을 주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림프 역할과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들이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을 기관까지 운반하며 화학적인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인체는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각자 독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장기나 기관도 독자적인 체계로 작용하는 것은 없다. 각 장기나 기관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인체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동양의학에서 너무 강해도 병이 되고 너무 약해도 병이 된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인체의 시스템에 의한 것을 뜻한다. 인체는 어느 한 곳도 소외됨 없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간이 기립하여 땅에 닿는 발바닥마저도 머리뼈 바닥과 근막으로 연결되어 공학적으로 설계된 아치 모양의 족궁이 보행을 할 때마다 스프링처럼 탄성을 가지고 충격 완화를 시키며 걸을 때마다 나비뼈와 뒤통수뼈를 자극하게 된다. 동의보감 내경편에서 호흡이란 우주의 기운을 들여 마시는 것이며 사람의 기혈은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위아래로 돌아간다라고 설명해 놓았는데 이것은 뇌척수막의 운동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 숨쉬는 한 매일 하늘을 향해 노크하고 호흡을 통해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길을 마시며 생명을 채우는 것 같다.